어차피 내 맘대로 해야 되거든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한국 광인이 어디까지 가는지 조금 정신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 초보를 위한 똑똑한 책 읽기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책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읽었고요. 이제 횟수로는 한 5년차 정도 됐고 100권은 거뜬히 넘긴 것 같아요. 책 카테고리 백분율로 봤을 때는 소설이 40%, 경제 경영이 25%, 자기계발 15%, 인문 10% 순으로 읽었습니다. 자, 그럼 제 노하우를 담아 책을 몰입 있게 재밌게 읽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시죠. 초보를 위한 빠른 책 추천 먼저 해볼게요. 어차피 내 맘대로 해야 되거든요. 남을 따라가려 하지 마세요. 진입은 얇은 책, 읽기 쉽게 쓰인 책, 베스트셀러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 세계문학 같은 경우에는 변신이랑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데미안, 이방인, 오만과 편견, 이반 일리치의 죽음 추천드리고요. 한국문학 같은 경우에는 모순, 바깥은 여름, 밝은 밤, 천개의 바람 추천드립니다.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전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하나님의 금빛 종소리 추천드려요.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경영 같은 경우에는 부의 인문학, 돈의 속성 추천드립니다. 인문 철학은 니체 관련 서적 추천드려요. 원전 말고 가공된 거 먼저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읽으시는 게 좋은데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박창국 교수님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즐거운 소비문화 생활에 책을 적용하기인데요. 소비를 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독서를 통한 소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클럽입니다. 네. 북클럽은 출판사들이 매년 봄 한 4월 정도에 진행하는 유료 회원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꼭 받아야 하는 고정 도서, 그리고 내가 고르는 선택 도서, 오프라인 강연, 온라인 회원 전용 커뮤니티, 굿즈, 제휴처 혜택 등이 있습니다. 굿즈도 같이 오고 기다리는 것도 재밌죠. 약간 독서인들의 소소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출판사 중에 민음사, 문학동네가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힙독클럽이라고 하는 서울도서관 북클럽과 밀리의 서재 북클럽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은 무료고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면 무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독서템, 문구류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제가 문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문구가 되게 많아요. 붙이는 스티커라든지 아니면은 메모지, 그리고 또 독서 노트 이런 것들을 몸을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뇌의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독서템을 활용하면서 재미도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결에서 나온 게 이제 교환 독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환 독서는 각자 읽고 싶은 책 한 가지를 이제 정해가지고 순서대로 돌려가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3명이라고 치면은 1번이 2번 주고 2번이 3번 주고 3번이 1번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자 이제 볼펜 색을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음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 리플을 이렇게 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습니다. 다음은 책 읽고 브랜드를 재밌게 소비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브랜드의 스토리를 또 이해를 하고 뭔가를 구매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계속 옆에서 이렇게 알짱거리고 있는 요 요게 뭐냐면 그 일광전구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그 포터블 전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책이 있어요. 일광전구에 대한 책입니다. 실컷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제가 이런 서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나의 문구 여행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구류 브랜드 중에 그 아날로그 키퍼라고 있거든요. 그 메모지나 아니면 다이어리 되게 잘 만드는 회사인데 그 다이어리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나서 뭘 느꼈냐면 문구 광인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느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문구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문구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문구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브랜드 철학 같은 것도 알게 되고 열정도 알게 되면서 이걸 쓰는 제가 더 경험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좀 더 스토리 있게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게 또 이 책의 순기능이더라고요. 저자 강연인데 저자 강연도 가긴 하는데 이제 세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한국으로 올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데미안에 대해서 이제 동문학 교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데미안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했어가지고 이 강연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곱씹어서 책을 읽으면은 또 좋답니다. 어디서 보냐? 저는 교보문고 보라 카페를 추천을 드리는데 거기에 많은 강연들이 올라요. 보통 교보문고가 많긴 하지만 가끔 알라딘 것도 그쪽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책을 내게 되면은 저자 강연 같은 것들을 열기도 하죠. 그럼 그때 살짝 들어가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책을 좀 더 재미있게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읽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자인데요. 한 자리에서 계속 읽는 게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조금 정신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꺼운 책 읽을 때 환경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천드리는 건 이제 서울에 있는 데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해볼게요. 홍대에 있는 책익다입니다.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입장료는 따로 없고요. 메뉴는 주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대화는 못하고 오로지 책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항상 가면은 이제 딸기 맥주랑 치즈 플레이트를 주문하는데 가격도 괜찮았어요. 책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어요. 사장님 친절하시고 화장실 안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홍대 주변이라 시끄럽지 않을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시끄러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곡에 있는 베네 서재입니다. 여기도 되게 조용하고요. 말을 못 하거든요. 책 읽다는 술 안주 위주라면 베네 서재는 커피, 디저트, 와인, 치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책 읽는 공간들이 리뉴얼 되었는데 예전보다 좀 더 1인 좌석을 많이 놓으셨어요. 소파 좌석이기 때문에 책 읽다보다는 앉기가 편하실 거예요. 3번은 한강진역에 있는 블루도어 북스입니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책 읽기에 정말 좋거든요. 감성이 필요하시다면 꼭 방문을 해보세요. 문을 여는 순간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고 조명도 은은하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차류는 드립커피 혹은 차를 고를 수 있고 뜨거운 차는 리필이 가능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트레이 같은 걸 이렇게 밀고 다니시면서 차를 채워주시는데 너무 재밌어요. 쿠키는 한 번 주시고 저는 과자 리필은 요청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읽을 수 있는 책 종류랑 자리가 책 읽다랑 베네 서잘보다 훨씬 넓고 종류가 많답니다. 이제 카페꼬마 여의도점인데 문학동네 계열사인 카페꼬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2층으로 가면은 굉장히 넓은 좌석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오전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오후에는 독서 모임을 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환경을 이것저것 시도해보자는 게 메인입니다. 두꺼운 거 읽는 거에 도전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야 또 재밌거든요. 가능하면 혼자 읽지 않고 여러 명이서 한 권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추천드립니다. 독서 모임 어떻게 골라요?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오래 했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초보시면 초보의 모임을 가셔야 합니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독서 모임을 가셔야 되거든요. 모임은 당근, 공도서관, 트레바리, 프립, 문토, 소모임 등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20명 이하의 3개월 미만 신생을 가시고 연령대는 여러분과 비슷한 곳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다양성을 원하시면 연령대를 안 보는 것도 추천드리지만요. 초보니까. 그리고 가까운 데 가시고
모이는 시간도 나한테 부담 안 가는 시간으로 꼭 가세요. 책 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십시오.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이 많이 선정되는 곳인지, 보통 월에 발제라고 해서 책 한 권을 읽고 같이 토론하는 게 있을 거예요. 고전소설, 인문, 에세이, 경제, 경영, 베스트셀러를 많이 할 거고, 모임을 운영하는 성격에 따라서 고전이나 경제, 경영, 한국 문학이 많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발제문에 대해서는 책 선정을 한 사람이 하고 그 질문지 작성을 해서 모이기 전에 게시판이든 파일로 참여자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럼 그걸 미리 보고 답변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책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 내가 책을 제대로 안 읽으면 그날 그 시간에 날린 거거든요. 답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싫게 되면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독서 모임이 없다면 그냥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독서 모임도 있는데 저는 온라인은 별로 추천 안 드리는 게 약간 좀 나태해지는 게 있거든요. 온라인의 특성상 왠지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내 삶으로 책을 데리고 오자입니다. 책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책을 덜고 자기만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노트를 쓴 이유는 그걸 기록해서 내가 나중에 들여다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걸 쓰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답을 내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제경영 서적을 읽고 난 뒤에 투자를 해봤었어요. 실제로 책에서 배운 걸 써먹어서 수익이 나기도 했었고요. 지금이야 코스피 6천 시대라고 하지만 책을 읽고 주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이 봤을 때는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아예 주식 계좌조차 안 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의 저자의 오프라인 강연을 직접 듣기도 하고 관련 브랜드의 책을 읽으면서 더 깊은 경험 소비를 하기도 하고요. 책에서 끝내지 말고 내 삶으로 책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풍성하게 내 삶을 즐길 수 있도록요. 내가 책을 읽는 의미, 읽어서 어떤 문장을 만나기 때문에 재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의 고민들, 해결되지 않는 감정을 문장에서 찾아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래야 해, 저래야 해 말씀을 드리기는 했으나 결론은 내 마음을 움직일 만한 단 한 줄을 만나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과 기쁨을 맛보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게 이 독서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을 읽기로 하신 동인이 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AI가 너무 무섭다, 나는 대체될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책이죠. AI와 문학 너무나도 대척점에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AI가 문학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잘 써도 저자가 실존하는 사람이 아닌 한 저는 그 책에 대해 곱씹을 수가 없거든요. 인생책이라 생각한 그 순간부터 저자의 삶과 생생한 인터뷰, 그 작가가 책 한 권을 쓰기에 깊이 고민했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기대하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니까요. 그런 책을 소비하게 된다는 건 너무 멋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당장 책을 읽읍시다.